자, 2단원 소화와 순환 봅시다. 첫 번째 소화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영양소. 영양소는 몸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몸을. 그 다음에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물질을 합성을 하는 거죠. 조절하는 물질을 구성을 하는 게 영양소의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음식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음식물을 섭취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식물과 다른 사람 같은 소비자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해주는데, 보면은 영양소는 3대 영양소, 그러니까 이거를 주 영양소라고 해요. 주 영양소. 주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주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칼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바로 주 영양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부영양소는 3대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는 부를지언정 몸의 에너지원으로 안 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요 세 가지가 부영양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 주 영양소부터 봅시다. 얘네들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 영양소라 우리가 섭취를 해주면 얘들을 분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명활동에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 우리가 당이라고 불러줘요. 당류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보면 뒤에서 탄수화물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뭐 당류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당이에요. 당. 그래서 탄수화물은 크게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다당류, 그 다음에는 2개가 붙어 있는 이당류, 그 다음에는 1개짜리인 단당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단당이 2개 붙으면 이당이고, 그 다음엔 단당이 아주 많이 붙어버리면은 다당의 형태가 되는데, 누구까지는 단맛이 있냐면 여기 이당류까지는 단맛이 있어요. 근데 다당류는 단맛을 가지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게 여러분들 포도당이나 아니면은 영양소에 보면은 써 있을 거예요. 과당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포도당, 과당 이런 것들이 바로 단당류에 해당이 되고, 이당류에 해당이 되는 게 여러분들 설탕, 그 다음에는 엿당, 그 다음에는 우유 안에 들어있는 젖당. 우유도 단맛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젖당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녹말이라고 하는 성분이 바로 다당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둘만 달아. 얘는 안 달아, 맛이. 자, 그래서 주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지방으로 어디에? 피부 밑에 피하 지방, 아니면 어디에? 내장에, 내장 지방에. 그러면 배가 나오고 두리두리 둥실둥실해지게 되겠죠. 그죠? 썩었지 않니? 먹는 건 탄수화물인데 저장되는 건 지방으로 저장하면 좀 썩은 거잖아. 약간, 그치? 짜증나지. 그치? 단백질로 저장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탄수화물 맛있잖아요. 국수, 빵, 떡, 그지? 탄수화물 멍창 먹고, 선생님도 탄수화물이 단백질로 저장되면 되게 좋겠다. 닭가슴살 같은 거 안 먹을 건데, 그러면. 자. 그래서, 녹말, 설탕, 엿당, 포도당 같은 것들이 바로 탄수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등등 해서 다 맛있는 거, 그치? 떡, 요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우리 몸을 주로 구성을 해요. 근육, 머리카락, 여러분들 뼈도 단백질이에요. 뼈도 단백질, 피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몸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고, 얘도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자,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단백질 자체가 기능을 조절하는 건 아니고, 단백질로 만들어진 물질인
호르몬이랑 그다음에는 효소들이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는 항체 같은 경우도 바로 단백질로 돼 있어서 얘네들이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체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살코기, 남해살, 그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그 다음에 생선, 달걀, 두부, 콩 같은 거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 제일 맛있는 지방. 예.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1g당 4kcal의 열량을 발생을 시키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아요. 9kcal의 열량을 1g당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지방은 종류가 크게 세 종류예요. 우리가 보통 섭취하고, 그 다음에는 저장하는 형태, 피부 밑이나 내장에 쌓이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인지질은 뭘로 사용이 되냐면 세포막으로 사용이 됩니다. 세포막. 그 다음에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질이 종류가 스테로이드까지 해서, 스테로이드는 뭘로 사용이 되냐면은 호르몬의 성분으로 사용이 되던가, 호르몬. 그 다음에는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콜레스테롤, 이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어요. 저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테로이드, 인지질, 중성지방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형태는 중성지방의 형태로 섭취를 합니다. 가장 칼로리를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세포막 등을 구성을 하는 거는 인지질, 피하지방으로 쌓이는 거는 중성지방의 형태고요. 체온을 유지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근데 충격 완화, 그럼 나는 체지방이 좀 적은데 충격이 약한가? 약간 통통하면은 어디 부딪혀도 좀 덜 아픈가? 모르겠네요. 대신에 지방이 많으면 단열 효과는 있어요. 좀 덜 추워요. 덜 추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떠요. 순수하게 근육만 있는 경우보다 지방이 많으면 이게 같은 질량 대비 부피가 커요, 지방이. 그래서 물에 잘 떠요. 상당히. 예. 자. 그래서 수영선수들 잘 보면 보통 여러분들 육상선수들은 흑인이 많죠. 그렇죠? 운동선수들도 흑인이 많잖아요. 근데 수영선수 중에는 흑인이 거의 없어요. 자세히 보면. 운동선수들 중에 흑인이 되게 운동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근육이 잘 쌓여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그 백인 선수들이나 황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부력이 좀 적어. 잘 못 떠.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다른 육상이나 다른 종목에서는 흑인들이 훨씬 더 되게 좋은 운동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수영은 유독 잘 없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땅콩, 깨, 버터, 참기름, 식용유 이런 것들이 지방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지방에 튀기면 극락이죠. 제일 맛있죠. 그죠? 여러분들 탄수화물 폭탄이 뭐예요? 떡볶이에 튀김 넣어서 먹으면 탄수화물 폭탄이에요. 근데 레알 맛있죠. 그죠? 떡볶이에 라면사리에 쫄면사리에 안에다가 튀김까지 넣어서 버무려 먹으면 극락인데, 대신에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무기염료하고 바이타민 봅시다. 무기염류, 바이타민, 비타민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 요게 3대 부영양소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무기염류는, 무기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 무기물, 유기물로 구분을 해주잖아요. 그죠? 어떤 물질에서 유기물하고 무기물의 차이가 뭐의 유무라고 해요, 선생님이? 유기물하고 무기물의 차이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탄소예요, 탄소. 탄소를 포함을 하면 유기물이고,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이에요. 그래서 무기염류는 무기물,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염류. 염류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냐면은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무기염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쇳가루를 먹는 게 아니라 철의 이온 상태로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칼슘 부족이다 그러면은 석고가루를 퍼먹는 게 아니라 칼슘 이온 상태로 섭취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뼈나 치아, 혈액 등을 구성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뼈, 치아, 혈액을 구성을 하는 게 누구냐면 칼슘이에요. 칼슘. 그 다음에는 혈액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적혈구 안에 철이 필요해요. 철. 네, 구성을 하며 몸의 기능을 조절해 줍니다. 다 이온 상태로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이 무기염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있는 게 보통은 채소, 야채류,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김,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치즈. 특히나 치즈는 칼슘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얘는 몸의 구성 성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구성 성분은 6가지 영양소 중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플러스 무기염료하고 물까지예요. 비타민은 체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되진 않아요. 자,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해주는, 보통은 그래서 생리작용 조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자, 섭취량이 부족을 하면은 결핍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부족하면은 부족증이 나타나는 게 비타민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이 괴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괴혈병이 잇몸이 약해져서 이도 빠지고 막 이에서 피가 철철 나요. 근데 비타민 C는 보통 어디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같은 뭐예요? 과일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고추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보통 비타민 C가 과일이나 야채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비타민 C를 이게 괴혈병이 언제 알게 됐냐면, 여러분들 저 때 알아요? 그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그 신대륙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여러 나라들이 막 보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에 보내서 그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를 식민지로 삼고 했던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선원들이 되게 오랫동안 배를 타야 돼요. 그러면 배 안에서 먹기 힘든 게 뭐예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뭘 먹어?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빵이나 이런 거밖에 못 먹잖아요. 그렇죠? 빵도 건빵으로 만들어서 오래 싣고 가야 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상하잖아. 수분이 많으면. 그러니까 완전 바싹 말려서 건빵이 돌로 깨서 먹어야 돼. 이게 망치로 깨서 먹어야 되는 걸 단단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싣고 다녔었는데, 이때 너무 오랫동안 과일이나 채소를 못 먹으니까 선원들이 아픈 거야. 막 이에서 피가 나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거를 알아냈고, 그게 이제 괴혈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면 그 라임 주스라고 해서 주스를 싣고 다니면서 계속 마시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만 낫더라. 그러니까 뭔가 비타민 C 때문에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비타민 보통 A, B, C, D, 뭐 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요. 지용성 바이타민이 있고, 수용성 바이타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용성은 어디에 잘 녹는 거예요? 물에 잘 녹는 거고, 지용성은 기름에 잘 녹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용성 비타민은 종류가 A, E, D, K 요 네 종류가 지용성 바이타민에 해당이 되고, 수용성은 보통 B, C군이 수용성 바이타민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 야맹증이 뭐냐면은 밤에 잘 못 보는 거예요. 밤에 밤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이게 비타민 A고, 근데 비타민 A는 보통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은 당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는 각기병, 비타민 B가 보통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은 곡물의 껍질, 눈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 같은 거 먹으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막 다리가 휘고 막 이렇게 굽는 구루병, 예, 이런 병에 걸리게 돼요. 막 피부가 누르면 안 나와. 구루병 걸리면. 누르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 한참 있다 나와요. 네. 자, 요런 식이 바로 이제 바이타민이고, 얘네들은 결핍증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물은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아요. 한 60에서 70%고,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혈액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혈액을 구성을 해서 영양소랑 노폐물들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게 이 혈액 속에 녹아서 운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은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 중에서 비열이 커요. 예. 얘네들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 거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물은 뭐도 크냐면, 물은 기화열이 커요. 기화열이라고 하면은 무슨 상태 변화예요? 뭐에서 뭘로 변하는 거야? 기화.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변하는 게 기화예요? 그렇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게 기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액체 상태로 물을 내보내는 게 뭐냐면 땀이에요. 땀. 따라서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땀을 증발시켜서 높아진 체온을 쉽게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물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양소의 검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영양소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은 일단 탄수화물류 중에 녹말하고 포도당을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자, 녹말은 우리 앞에서 지금 광합성 할 때 했던 것처럼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녹말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랑 반응을 하면은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청람색으로 바뀌어요. 원래 무슨 색이었는데, 옅은 갈색이었는데 청람 색깔로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도 검출이 가능하지만 뭐도 검출이 가능하냐면 엿당도 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엿당은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검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베네딕트 반응을 할 때는 얘는 반드시 가열을 해줘야 돼요. 포도당이나 엿당을 넣고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서 가열을 해주면 푸른색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황적 색깔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뷰렛 반응이라는 걸 해주는데, 뷰렛 반응은 뷰렛 용액을 쓰거든요. 근데 뷰렛 용액은 5% 수산화 나트륨하고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게 뷰렛 용액인데, 뷰렛 용액을 시키면, 뷰렛 용액은 황산구리 때문에 원래 푸른색이었다가 단백질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보라 색깔의 색깔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3라고 하는 용액을 사용을 해주면 원래 빨간색인데 약간 지방하고 반응을 하면은 선홍 색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지,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까지 잘 알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 변화가 일어나야 이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23홈판에 증류수, 사과주스, 식용유, 우유, 빵, 단백질 음료를 넣고 각각의 검출 시약을 3방울씩 떨어뜨렸대요. 녹말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아이오딘 반응을 시키면은 청람색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뷰렛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보라색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물에 수단3를 떨어뜨리면 선홍색을 나타냅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식용유에 포함된 영양소는 서동 색깔이 나타났으니까 지방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줘라 라고 했는데 얘는 555X죠. 자, 바이타민은 우리 몸의 구성성분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성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무기염료는 무, 바이타민에는 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 그러면 몸의 구성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물이죠. 칼륨, 칼슘, 철, 마그네슘, 나트륨은 무기염료고, 섭취량이 부족하면은 부족증이 나타나는 거는 바이타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영양소와 노폐물 등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 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표는 여러 가지 영양소의 검출 반응 결과를 나타냈대요. 자,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죠? 베네딕트 용액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뷰레인 용액을 사용을 해주는 거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시키면은 청람색의 색깔 변화를 나타내고, 수단3는 뭐를 검출하는 용액으로 사용을 합니까?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됐어요? 저거는 외울 게 많으니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